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쌤입니다. 오늘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이 에릭쌤은 도대체 누군데 자꾸 내 피드에 뜨고 미국 입시라는 거를 친다면 왜 이렇게 자꾸 글 쓰라고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근자감을 이렇게 뿜어내는가 라는 의문을 좀 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엄청난 개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하고 매일 했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축구를 하면서 엄마 아빠한테 매일같이 혼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무렵 부모님이 돌연 갑자기 이제 캐나다로 간다라고 이민을 선포를 하셨고, 어려서 잘 몰랐는데 그냥 놀러 간다, 뭐 조금만 있다 온다 라고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솔직히 제 세상도 180도 당연히 바뀌었고요. 언어도 모르겠고 동네도 낯설고 심지어 같은 반 친구들까지, 캐나다는 다양한 인종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캐나다를 가기 전까지 알았던 영어는 영어도 아니었고요. 그냥 A, B, C, D, E, F, G, H까지 그 알파벳까지만 외우고 나서 갔던 걸로 진짜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겨우 말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여서 교실에서는 뭐 존재감을 아예 드러낼 수도 없었고요. 뭐 불가능했겠죠. 게다가 이제 뭐 영어도 못하니까 당연히 차별과 놀림은 들어오겠죠. 그래서 아예 항상 교실 뒤편 책상 밑에서 숨어 있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차별과 놀림은 거의 뭐 거짓 1년 이상은 내내 겪었고요. 하지도 않은 죄로 교장실이죠, 뭐 디텐션 룸이라고 하는데, 거기 불려가가지고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라는 말을 수천 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지 않은 짓이어도 저를 이렇게 몰았던 거죠. 근데 다행히도요, 그 영어와 무관하게 저는 공 차는 거를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축구였거든요 제 삶은 그 전에. 그렇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굉장히 빠르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어요. 패스 한마디 못해도요, 공은 잘 주고 받으면 팀플레이가 성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이 뭐 들어가면 good play, 뭐 that's nice one 뭐 이러면서 굉장히 많은 칭찬을 들었고, 저는 그렇게나마 좀 자신감을 회복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때 give me the ball, 뭐 pass me the ball,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말을 했던 기억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좀 처음 성공적으로 외쳤을 때 진짜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생으로 올라간 뒤에는요, 마음고생은 좀 여전했어요. 언어로 승부하는 뭐 예를 들어 토론 수업이라든지 글쓰기 과제는 저한테는 뭐 여전히 벽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생이 되기 전까지도 굉장히 힘들었는데, 고등학교가 되고 난 어느 날 부모님이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라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할아버지 간병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저만 밴쿠버 이 버납이라는 도시에 남겨진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부모님이 아파트랑 크레딧 카드를 저한테 몽땅 맡기신 거예요. 나한테 이런 모든 거를 맡긴다니?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있었어요. 동시에 이제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라는 좀 이상한 감동과 또 책임감이 어마어마하게 몰려왔습니다. 하이스쿨 학생인 저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를 던지신 셈이겠죠, 제가 봤을 때는. 하지만 이제 그 신뢰가 오히려 저한테는 동력이 되었던 것 같고요. 청소부터 숙제까지 뭐 모든 거 다 제가 해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당연히 해야 됐고요. 그랬더니 이제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쪽으로 좀 기울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소소한 일탈 같은 거 있잖아요. 늦게까지 놀고 뭐 술도 마시고 뭐 연애도 하고, 근데 이런 시간이 애초에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동기가 확 있었을 때 지역 뉴스에서 밴쿠버가 LED가 아닌 전구로 엄청난 전기세를 낭비한다라는 기사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들이랑 의기투합을 해서 그러면 밴쿠버에 있는 학교들의 모든 전구를 다 LED로 바꾸는 거 어떨까라는 진짜 무모한 프로젝트였고요.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이제 무한도전을 너무 매일 보니까 이쯤이야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라고 진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그 규모가, 그 프로젝트 규모가 대략 잡아 한 50억이었거든요 이제 당연히 학생이니까 그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교육청 앞에서 저희가 1년 동안 준비해 놓은 이 프레젠테이션을 아침 일찍 스쿨 디스트릭트 보드한테 저희가 프레젠테이션을 했고,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냐라고 되게 놀라워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저희 고등학생들입니다 라고 했던 그런 짜릿한 모멘트도 기억이 납니다. LED 교체 프로젝트는 굉장히 대성공을 했는데
다만 이제 여자친구는 끝내 못 만들어서 그때 이제 제 친구들이 했던 얘기가 이게 되게 조크인데 그때 사랑은 못 얻고 빚만 얻었다라는 그런 놀림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뒤 이제 고교 생활 내내 저는 이제 GPA랑 SAT 점수 일사천리로 정말 열심히 달렸고요. 그리고 이제 토론토 대학교에서 의대 과정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르치는 즐거움이 제 실제 발목을 잡았던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상하고 좀 괴상한 커리어 골을 갖고 있었는데 원래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낮에는 변호사를 하고 밤에는 의사를 하는 게 꿈이었거든요.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실제로 대학교 때 SSC랑 MCAT을 둘 다 준비를 했고 무모하지만 그때 기억을 되돌리면 굉장히 행복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당연히 이제 공부만 하는 모든 학생들이 그러겠지만 용돈이 필요하니까 그때 좀 진지하게 제가 용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토플이랑 AP, SAT, ACT 이런 과목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고요. 뭔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런 가르치는 게. 그래서 이제 좀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진학은 잠깐 미뤄두고 전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바로 한국에서 여러 학원에서 일을 했는데 토플로 시작을 해서 SAT, ACT, 뭐 AP도 중간중간에 가르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소개서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 학원 구조가요.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머릿수 이코스 매출이거든요. 학생의 개성을 좀 깊게 파기에는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니 학생마다 너무나도 개성도 다르고 다 다른 배경과 했던 것들이 다 다른데 왜 같은 자기소개서 템플릿을 쓰게 하지? 라는 그런 좀 회의를 좀 느꼈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 한 4년 동안 정말 큰 대형 학원에서 한 4군데서 일을 하면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수업을 가르친 학생이었고 그 친구가 이제 자기소개서가 우리 이 학원에서 이제 자기소개서 담당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가 패스를 받았다 라고 해서 저한테 그 자기소개서를 준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말이 안 나왔어요. 너무나도 이상했고 이걸 보내면 될 애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받았던 피드백은 솔직히 굉장히 좀 암울했어요. 뭐 학원 원장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뭐 문화를 모른다, 한국에서 오랫동안 안 살았기 때문에 예의 범절이 없다, 뭐 등등. 그냥 저는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 국적,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고 정말 한바탕 하고 나서 그 학원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테스트네이션이라는 회사를 직접 제가 차리게 된 거고요. 근데 또 그때 주위에서는 안정적인 뭐 의사 커리어라든지 아니면 그냥 진짜 돌아가서 네가 변호사를 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너 정도면은 진짜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포기하는 걸 좀 후회하지 않냐라고 굉장히 많이 질문을 받았어요. 친척한테도 받고 주위 사람들한테도 받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제 제가 그때 항상 했던 답이 뭐가 있냐면 저는 이제 사람의 몸을 고쳐서는 큰 재미를 못 느끼겠다. 그래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게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고 항상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 입시를 준비할 때는요 솔직히 저도 스펙이 좀 나쁘지 않았거든요. 2300점 후반대였고 4.0 만점이었고 그런데 이제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객관화가 좀 빠르다 보니까 저보다 똑똑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생각을 했고 주위에도 이런저런 소문을 저도 듣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명한 친구들도 많고 솔직히 내가 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어쩌면은 멘토가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저한테 이런 또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사람도 제 때는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막막하긴 했었어요 저도. 근데 항상 제가 그 누구보다 조금 더 잘했던 건 뭐가 있었냐면 자기 객관화였던 것 같아요. 정말 엄청난 자기 객관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혼자. 그러니까 뭐 친구들이랑 놀 때도 뭐 애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재밌게 놀지만 제 뇌 어느 한 부분에서는 근데 있잖아 내가 뭘 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을 진짜 했는데 그거를 막 제 친구들한테 고민을 막 같이 털어놓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건 이씨였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의도적이고 전략적으로 들어간 것보다는요 굉장히 유기적으로 좀 하기는 했지만 솔직히 전략이 안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그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만 생각을 해도 여전히 전 되게 잘했다라는 이씨들이 많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 한 명을 제가 스콜러십을 받게 해준다든지 전구를 다 LED로 바꾼다든지 뭐 브레이크댄스 팀을 리딩
러닝에서 뭐 예를 들어 콘서트나 아니면 대회를 들어갔다든지 뭐 운동을 한다든지 volunteer를 한다든지 이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저만의 시나리오를 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나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걸 굉장히 초점을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제가 컨설턴트가 된 뒤로는 솔직히 완벽한 스펙을 가진 친구보다는 저는 정말 아무것도 없다 또는 정말 좀 가진 게 좀 부족하다 하지만 진짜 열정이 있다, 동기부여가 있다라는 친구들한테 저는 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너 왜 빛나는 존재인지 한번 말해봐 라는 질문을 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굳이 압도적인 대회 수상이나 수백 시간의 어떠한 봉사 기록이 없어도요. 그리고 성적이 다 올 A가 아니어도요. 본인 안에 있는 특별함을 끌어내면서 학교들이 오, 이 친구 독특하고 와, 기대되는데 이런 흥미를 보이게 하는 게 올바른 것보다는 가장 매력적인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입시할 때도 그랬지만 결국은 완전히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스토리를 통해서 만든 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만약에 진짜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스탠포드다, 뭐 아이비다 라고 하는데 난 별 특별한 게 없어. 그러면 스토리밖에 없거든요. 대회 유무, 압도적인 뭐 점수 유무는 제가 봤을 땐 2차적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진짜 예시로 대회 경험이 없어도요. 동네에서 하는 프로젝트가 한두 명으로 시작을 해서 이게 뭐 확장이 돼가지고 뭔가가 됐다라고 하면 이것도 굉장히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빛나는 서사로 뽑아낼 수 있거든요. 아무리 우리가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적이 중요하다, 성적이 중요하다. 근데 제가 저 자신을 돌아봤어도 내가 만약에 성적에만 집착을 했으면 전 아무 데도 못 갔을 거예요. 정말 좋은 학교는. 저희 학생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건 2차적인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스펙 만렙인 학생들이요, 만약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대단한 이슈들을 또는 내러티브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컨설턴트가 없어도 제가 봤을 땐 스스로 훌륭히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노베이스 또는 확신이 들지 않는 학생들이 이걸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난 잘 모르겠어 라는 친구들이 제가 학생들이랑 그런 안 되는 걸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쏠쏠한 것 같고요. 이게 바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그 보석은 원석일 때 더 깎는 재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에서 원칙으로 삼는 게요, 부모님 말고 너가 뭘 원하니? 라는 거거든요. 누군가의 기대치가 아니라 진정한 자신의 비전을 찾고 그 과정이 곧 입시 성공의 출발점이라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저는 컨설턴트가 이 고민을 같이 들어주고 프로젝트를 같이 만들어주고 글쓰기를 도와주고 이게 솔직히 제가 봤을 땐 다라고 생각은 하거든요. 코어를 보면 그게 바로 테스트네이션이 하고 있는 일이고요. 다시 생각을 해보면 저 자신도 책상 밑에 숨었던 아이였고요. LED 교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명문대 합격을 그 길을 저는 제가 직접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학생들이 뭐 에릭쌤 이거 진짜 말이 돼요? 라고 물으면 전 당연하지, 나도 해봤는데 라고 대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학생들이 1, 2년 안에 제가 그 컨설팅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완전하게 만들어 놓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제가 가진 그 설계 능력이 굉장히 유효하구나 라고 검증을 받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종종 You're gonna be fine, 넌 될 거야 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실제로. 그럼 이제 학생들은 진짜요? 라고 이제 되묻곤 하죠. 그냥 정말 된다고 믿어서도 그렇지만 전 오히려 경험에서 비롯된 확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지금까지 모든 프로젝트, EC 그리고 내러티브를 솔직히 제가 직접 설계를 하고 지원서까지 하면서 저희 팀들이 너무나도 다 같이 잘했기 때문에 다 같이 낸 성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아직도 제가 의사를 포기하고 이 일을 선택한 거에 대해서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고요. 한국에서의 축구 소년, 캐나다에서 책상 밑에 숨었던 아이, 부모님이 갑자기 한국으로 귀국, 혼자의 삶, LED 프로젝트 등 특별한 프로젝트, 불안해도 방향만 그리고 내러티브만 제대로 잡으면요, 뚫고 가는 것이 가능함을 제 삶에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수십 명이 넘는 노베이스 학생들을 솔직히 짧게는 1년 또는 2, 3년 동안 학생에 맞춰서 수상을 도와주고 각 학생만의 지원서를 완벽하게 타이트하게 굉장히 만들어서 엄청난 성장과 대부분은 놀랍게도 아이비리그를 진학을 했고요. 제가 지금까지 한 컨설팅의 공통점은요, 목표를 세우고 옆에서 함께 울고 웃는 멘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저 에릭쌤이 가진 비전은 단순히 명문대 합격자를 양산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이든 그 마음속에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거대한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신을 하고요. 제 역할은 그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는 무대와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믿어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학생들을 믿어주고 응원하고 끌어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요. 학생 한 명 한 명이 그냥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게 아니라 정말 유일무이한 그런 사람임을 깨닫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게 우리 컨설팅에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저와 학생의 어떠한 한 번의 인연이 결과는 비약적으로 좋을 거거든요. 저는 그 모습을 보는 재미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나 학생이나 제가 봤을 때는 둘 다 좋은 에너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테스트네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야 진짜 나를 찾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뭐 어떤 이민자였든 어떤 학업 취약자였든 뭐 어떤 좌절을 겪었든 상관이 없습니다. 너 이야기를 알고 싶어.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꼭 필요한 한 페이지로 기록될 거야 라고 꼭 전달을 모두한테 하고 싶고요. 가끔은 제가 너무 긍정적이라서 진짜 될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하는 말이 학생 합격 영상 보고 오세요 라고 하면 요즘은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입으로는 조금 부끄럽지만 그래도 저는 미국 입시 컨설턴트로서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간단히 정리를 하면서 좀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13년 동안 학생 개개인에 맞는 입시 로드맵과 내러티브를 1년 또는 3년 동안 설계를 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학생의 표준화된 시험이죠. SAT, TOEFL, 뭐 심지어 내신까지 영어에 관련된 교수법은 이미 제가 3개 정도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난 13년간 100명이 넘는 학생들을 실제로 제가 1대1 밀착 컨설팅을 통해서 아이비리그 명문대를 진학을 시켰고요. 진짜 한 명 한 명 제가 다 내러티브를 만든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다양하고 획기적인 방법을 다 개개인한테 맞춰서 대학을 진학을 시켰던 것 같습니다. 가령 이제 몇 국제학교에서는 기록들이 좀 있는데 B학교에서의 그 브라운 합격을 가장 많이 만들어냈고요. K국제학교에서는 두크 대학을 최초로 보냈고 S 보딩학교에서는 하버드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콜롬비아, 뭐 NYU, 티쉬, 스탠퍼드, 워튼 이런 각종 명문대 최초나 아니면 최다 합격 타이틀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30건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한국에서는 꽤 유니크한 미국 입시 성공 사례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모든 여정과 그 성과를 한마디로 정말 그럼 요약을 하자면요. You're gonna be fine. 즉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펼쳐만 낸다면요, 그 내러티브를 확실히 잡아낸다면 분명히 기회가 열릴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렇지만 제가 100명 이상을 보내기 때문에 그 결과론적 확신에 다다랐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제가 모든 학생들을 다 가르칠 수 없으니 여기서 정말 저는 응원을 하고 있고 좋은 컨텐츠, 좋은 이야기들을 계속 하고 있고 좋은 정보들을 꼭 나눠드릴 예정입니다. 모두 다 정말 진심으로 좋은 성과를 내시기 바라고요. 지금까지 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으셨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저는 항상 얘기했지만 이 분야에는 정말 진심이기 때문에 그 진심이 전달되길 바라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